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천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의 최소 단위로 자음 플러스 모음 또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데, 앞에 거를 갖다가 이제 폐모음이라 그러고 뒤에 거를 갖다가 개모음이라 그러고 뒤에 거를 갖다가 폐모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배우죠. 예. 이제 알파벳 기호를 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이제 거기까지 음절까지 배웠습니다. 자, 헬라어 기본 그 동사 단어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람바노, 취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이 데코마이가 아니고요, 람바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하다,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취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아니면 자기 인격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레고는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리오라고, 이게 이제 헬라어 기본 동사가 리오를 많이 써요. 리오, 풀다. 그 다음에 이제 디다스코는 가르치다. 블레포는 보다. 블레포 동사가 보통 이제 호라오, 어려워요. 이게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많이 안 쓰고요.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고요. 이게 어근이 이제 이드인데, 어근이 이드인데, 그래서 뭐 A도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부가로 올 때. 좌우당간 블레프 동사하고 호라워 동사하고는 같은 동사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다. 그 다음에 그라포, 쓰다, 기노스코, 알다.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는 기본 문장을 연습하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 동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아까 리오가 풀다 그랬죠. 그런데 자, 아까 전부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끝에가 오로 끝나죠. 요거를 이제 그 동사 어미라 그러는데, 헬라어는 어미, 동사의 끝에 붙는 꼬리, 말꼬리죠. 어미를 가지고 뭐를 표현하냐면은 법과 시상과 태와 인칭과 수를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이니까요. 법, 시상, 태, 인칭, 수. 여기 나온 거는 보면은 현재 능동태고요. 그 다음에 수가 나왔죠. 인칭이 1인칭, 2인칭, 3인칭 나왔죠. 그 다음에 태는 여기 능동태만 나왔습니다. 시상은 이게 지금 현재고요. 법은 지금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오, 내가 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끝에 에이스 이렇게 붙여주면은 너가 푼다. 그다음 리에이 그러면 그가 푼다, 그런 뜻이고요. 리오멘 혹은 맨 이렇게 와요. 그러면 오멘 우리가 풉니다. 그 다음에 리에테 혹은 테, 그러면 너희가 푼다. 리우시 혹은 이제 시도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금세 공부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혹시 문장을 다루게 되면 이 정도 기본 문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명사 공부도 또 해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어미표로 다시 정리할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동사를 배울 때요.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또 배우니까요. 예, 동사는 근데 한참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갈게요. 그 다음에 헬라어의 이제 기본 어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고전 헬라어는 그 어순이 자유로워서 뭐 특별하게 어순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언어는 아마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어순을 따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로 이제 동사, 주어, 보어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평범한 평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블레페이 A네요. 그가 보네요. 그가 본다. 그가 누구냐면 사람. 아까 여기 오스는 남성 단수인데 사람이 봅니다. 뭐를 보나요? 아포스톨론 사도를 본다. 요게 이제 보통 이제 평문이에요. 평문.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동사 앞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어순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주어나 그런 것이 앞으로 나올 때는 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소유격을 표현할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에이미가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거고요. 에이미 나는 뭐뭐입니다. 세우둘로스. 야, 소유격이 앞에 왔어요. 이러면 이것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뭐 요런 뜻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렇게 되겠죠. 예, 평소문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 뒤에 온다는 거, 이 정도는 명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팔품사를 좀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품사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품사의 명칭도 몰라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용어 기초니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영어 기준이고요. 영어 기준이고 보통은 영어를 배울 때 팔품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뭐 우리가 그 성문 기초 문법 뭐 종합문법 그럴 때 이 품사별로 해서 이렇게 나가죠. 예, 품사별로 해서 그 진행을 합니다. 자, 보면은 명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는 사물의 명칭이고요. 기능으로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 또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면 이제 동격, 그걸 주격 보어라 그러는데 주격 보어 역할을 하죠. 대명사는 뭐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등등 이제 몇 개 대명사가 있는데 그거는 같이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는데요. 형용사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인데 명사가 펜이다. 근데 펜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삼성펜을 들고 있는데 모양이 길어요. 긴 펜.
긴 펜. 그럼 이거 긴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죠. 펜은 펜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늘어요. 가느다란. 이런 말들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항상 명사만 설명하기 때문에 관계를 명사만 설명하고 명사와만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명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죠. 우리가 언어를 한다, 어떤 편지를 쓴다, 글을 쓴다 그럴 때 이 그 사물의 움직임,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요, 동사가 있고 동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가 되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되고, 보어는 또 요 뒤에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기 역할만 하고 다른 역할, 뭐를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동사는 항상 문장의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자, 이따가 보충 설명하면 문장의 중심이 되는 품사고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누가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왜 하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요런 거 표현하면 다 된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육하원칙이라 그러죠. 그게 문장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라는 게 있는데, 부사는 뭐냐면은 동사의 움직임. 동사가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천천히 가는 건지 빨리 가는 건지 아니면 바쁘게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부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천천히 빨리 바쁘게 뭐뭐 하게, 이런 말들은 다 부사예요. 자, 부사는 뭐를 설명한다? 동사를 부연 설명한다. 그러니까 동사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려면, 그렇죠, 부사라는 말을 쓰겠죠. 부사라는 품사를 동원을 해야 되겠죠. 혹은 이 형용사를 설명하는 말도 우리가 부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라는 말이 있는데, 전치사는 뭐냐면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쓰는 게 아니라 요 명사를 다른 품사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다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피 앞에다 붙였다 그래서 이제 약자로 피자를 쓰는데, 전치사. 그럼 피자가 오고 여기 명사가 오면은 요거를 새로운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동사를 꾸며서 장방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이제 구 혹은 절 아니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죠. 연결할 때 종속으로 연결하느냐, 대등하게 연결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등위 접속사냐, 대등 접속사냐, 뭐 종이 접속사냐, 이런 말을 써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감탄사는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요. 이건 따로 공부를 안 하고요. 근데 문장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은, 요런 뭐 전치사가 명사랑 합쳐서 그 형용사 역할을 하냐, 부사 역할을 하냐, 명사 역할을 하냐, 요런 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장 안에서는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동사냐, 요거 네 가지밖에는 기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게 뭐 접속사냐 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문장 안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만 기능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이어주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품사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제가 왜 품사를 설명하느냐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 품사별로 해서 진행을 커리큘럼을 짜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제가 지금 공부할 내용들도 이렇게 품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하나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자,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배울 텐데, 배우면 이제 이렇게 배우겠죠. 자, 명사 배우겠죠. 대명사 포함해서. 그 다음에 형용사 배우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배울 거예요. 여기 대명사에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관사, 형용사 다 포함되고요. 형용사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명사 파트가 다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이 명사의 어미 변화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디클렌션이라 그래요. 디클렌션.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오늘 디클렌션이라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헬라어의 50% 정도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우냐면 동사를 배워요. 이제 동사가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동사는 분사도 있고 부정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명령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구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내용이 배울 것들이 좀 남아요. 그래도 자, 전체적으로 따지면 요거는 45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55나 혹은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내가 헬라어 어느 정도는 지금 벌써 고개를 넘어가고 있구나. 진도를 내가 파악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조금 더 오늘 그럼 명사. 자, 명사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말,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움직임, 동사의 대상이 되겠죠. 헬라 명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은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수라는 게 있죠.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격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격이라는 건데요. 격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부여하는 게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 어미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격 어미를 배우면 격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치사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물의 관계성, 뭐 이런 것도 격에서 표현해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명사의 격은 8격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혹격은 주격과 모양이 같아서 공부할 때는 4격으로만 공부를 해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8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있고 약간 보라색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보라색인가 분홍색으로 보이나요? 좌우단간요. 자, 요거를 따로따로 다 배우진 않고요. 자, 묶어서 자, 요거는 일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속격과 탈격이 같은 모양을 써요. 모양에서 요거를 이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역격, 국격, 척격 세 가지를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삼격이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사격. 혹격은 주격이랑 비슷해서 따로 안 배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격만 배울 거예요. 사격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남성, 여성, 중성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소유의 개념은 어부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탈격은 개념, 분리 또는 기원을 말하죠. 영어로는 이제 off 혹은 이제 out of 요 정도가 되겠고요.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간접 목적으로 써요. 이게 사실은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직접 목적 대상은 대격, 사격으로 표현하고요. 요거는 간접 목적, 영어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격은 수단이나 방편, 도구, 요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국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척격은 뭐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의 나 혹은 공간에서의 위치 개념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배울 거는 없지만 이 개념은 잘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1격, 2격, 3격, 4격이 있는데 보통 1격은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은는이가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격은 뭐뭐의, 뭐뭐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격은 뭐뭐에게, 뭐뭐로 뭐 이런 거예요. 뭐뭐를 향하여 뭐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4격은 뭐뭐를 요거 이제 단수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수는 들은, 들이. 그 다음에 복수 이격은 들의, 뭐뭐들로부터, 뭐뭐들에게, 뭐뭐들을.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이 있습니다. 자, 남성 은는이가는 단어 끝에 오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2격은 우가 오고요. 3격은 오가 옵니다. 4격은 온이 와요. 그 다음에 남성 복수까지 다 하고 갈게요. 자, 남성 복수 1격은 들은 오이, 들의 온, 들에게 오이스, 들을 우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는 알파도 그렇고, 알파도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짧은 머리, 단발머리 한 것 같으죠. 그 다음에 애는 여자가 긴 머리인데 묶었어요. 그죠? 긴 머리 소녀. 긴 머리 소녀 이렇게 오면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에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쪽 아 변화는 뭐냐? 물론 복수에서는 같이 변해요. 근데 단수에서는 이렇게 n으로 변하는 게 있고요. 안 있는데 여기는 단어의 어미 전에 끝나는 말이 에로 끝나든가 이로 끝나든가 로로 끝나든가 그러면 아변화를 해요. 자, 다시 한번요. 왜 아변화를 한다고요? 왜 이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께서 자꾸 물어요. 그럼 왜 이래? 그렇게 대답하면 된대요. 왜는 아니지만 에이른데 왜 이래? 그럼 암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 아안 혹은 애변화가 더 많다 그랬죠. 에엔. 그 다음에 여성 복수들은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중성은요, 특징이 일사격이 같아요. 동일. 그 다음에 일사격이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남성이랑 같죠. 그죠? 우, 오. 그 다음에 복수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아요. 그래서 명사에 중성이 온다. 그럼 보통은 이제 그 명사뿐만이 아니라 뭐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오시면 돼요. 오면은 중성, 단수, 일사격. 그 다음에 아면은 중성, 복수, 일사격.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온인데 여기 명사에서만 온이고요. 관사나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제가 한번 읽고 지나가 볼까요? 여기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없네요. 제가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한눈에 다 보이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읽겠습니다. 남성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아스 아안 아이온 아이스 아스 중성 온우 오온 온 오이스 제가 처음에 헬라어 배울 때는요 이거 입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손으로도 익히고 귀로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때는 100번을 읽고 쓰라 그래서 저는 100번은 못 읽고 한 90번 정도는 그래도 읽고 쓰고 그렇게만 해도 익혀집니다.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한 6, 70번만 해도 머릿속 들어와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걸 토대로 해서 조금씩 변화해요.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 형용사는 따로 안 배우고요. 같이 쓰니까요. 관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등등 해가지고 다 요거를 기조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알면 나머지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간이 에나 이나 르로 끝나는 단어는 앞에 아 패턴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 패턴으로 변합니다. 여성 명사 중에서.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관사까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한 28분 조금 못했는데요. 자, 아까 그 명사 어미에다가 여기 보세요. 자, 관사는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갔네요. 지나가야 되겠네요. 관사란 뭐냐?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객관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에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지만 헬라어에는 오직 정관사 더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는 항상 명사와 관계된 품사이기 때문에 어미 변화도 명사와 맥을 같이 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맥을 같이 하는지. 자, 명사 어미가 아까 어떻게 됐었죠? 자,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을 무슨 색으로 바꿀까요? 자,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여성 명사요. 관사는 아변화가 없어집니다. 관사에 명사에만 있는 거예요. 관사에는 뒤에 있는 애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많으니까. 아까 저기 애변화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s, n, on, ice, as, on, 오, 온, 온, 오이스, 자, 여기 보세요. 명사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 있는 거를 동그라미 쳐놓으니까요.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건 말고요. 주격만, 주격에 즉 일격에 해당하는 거요. 일격들만 자 틀을 다 지워주고요. 중성은 내버려 두고요.
자, 여기도 틀을 지워줘요. 이렇게 틀 지워주고, 그 다음에 틀을 지워준 대신에 모음에다가 강기식을 붙여줘요. 강기식. 틀을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하게 해서 토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강기식을 붙여서 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강기식이 와서 애가 아니라 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강기식이 와서 하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말하자면 타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뭐 다른 거는 그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데 여기 한 자릿수인데 그래서 요거 대신 요거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도 일사격 같아야 되니까 없고, 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여기도 안 지워져요. 중성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호, 투, 토, 톤, 호이, 톤, 토이스, 투스, 해, 테스, 테, 텐, 하이, 톤, 타이스, 타스, 토, 투, 토, 토, 타, 톤, 토이스, 타. 예,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관사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관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객관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 자, 오늘은 여기 관사까지만 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예, 다시 한번, 예, 요거는 제가 정리를 앞에 설명한 거, 정리를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요. 요거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호투, 토톤, 호이톤, 토이스투스, 헤테스테텐, 하이톤, 타이스타스, 토투, 토토, 타톤, 토이스타. 예, 요게 관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미가 아니죠. 관사는 그냥 이렇게 오는 거니까요. 예, 관사는 어미, 예, 그냥 관사 어미로 저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형용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본 강의를 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셔서 헬라어를 쉽게 이해하고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생생하고 조금 더 그 자세하게 그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만큼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성경을 보는 것만큼 또 보이는 것만큼 볼 수 있는 능력만큼 그 신앙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살아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